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제가 기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MBTI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며칠간 기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그리고 부부 관계 내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 관계 내에서 조금이라도 팁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우선은 기질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BC 460년에서 375년에 살았던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그 체액에 따라 가지고 4가지의 기질로 분류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피의 그 끈끈한 면이라던가 뭐 색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그냥 이제 피색이라고 해서 다혈질이라는 기질이 있고, 그리고 좀 끈끈한 약간 가래 같은 액이라고 해서 점액질, 그런 다음에 이제 담즙의 그 색깔이 약간 좀 누렇다고 해서 담즙질, 그리고 약간 좀 더 흑담즙이라고 해서 이런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을 우울질, 이렇게 피색과 약간 이 끈끈한 정도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눈 거라고 하네요. 사실 19세기까지는 요 기질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 기질에 대해서 진짜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되면서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조금 기질이 좀 주춤하고 있다가 현대에 와서 다시 기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기질의 4가지가 있었죠? 대중적인 다혈질, 역동적인 담즙질, 그리고 완벽주의 우울질, 그리고 평온한 점액질이 있는데, 조금 쉽게 오늘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혈질,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그냥 성격 자체가 쟤는 굉장히 다혈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혈질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왓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있으면 다 끝나는 사람. 그리고 역동적인 담즙질은요, 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관심이? 칭찬? 아주 굉장히 사람에게 관심이 좀 더 많은 그런 사람이 역동적 담즙질. 그 다음에 why? 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라고 좀 더 분석을 하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우울질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약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조금 조용한 사람들은 이제 점액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크게 이제 나눠진다면은 다혈질과 담즙질은 굉장히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고요. 우울질과 점액질은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담즙질과 우울질은 굉장히 이성 중심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고, 다혈질과 점액질은 또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또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것들 좀 검사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주기질과 부기질이라고 해서 아주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는 게 나의 주요 기질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4가지 기질로 딱 분류를 해서 나는 담즙으로 땡, 다혈로 땡,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높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은 2번째, 3번째 기질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부기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다혈이 굉장히 높지만 그 밑에 담즙이 조금 2번째로 높을 수도 있고, 다혈이지만 우울이 높을 수도 있고, 다혈이지만 점액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주 담즙적인 기질이지만 그 밑에 깔린 게 다혈질 기질이 있고, 담즙이지만 우울일 수도 있고, 담즙이지만 점액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주기질, 부기질이 같이 묶여져서 또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또 도울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찾아봤는데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혈 담즙,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밝고 쾌활해요. 탁월한 지도자죠. 다혈 점액, 이런 사람들은 인기쟁이야. 아주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혈 우울, 굉장히 섬세한 팔방미인이에요.
어쨌든 다열 기질인 사람들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밝고 쾌활하고, 그런데 그 부기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리고 자기 주기질이 담즙인 사람, 담즙 다열일 때 아주 카리스마가 뿜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막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담즙인데 우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언어의 마술사. 우울질들이 굉장히 사고 중심적이고 이해를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이런 데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언어로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담즙인데 점액인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평온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평온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중한 타입으로 이제 타고난 행정가로서 역할을 참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질, 이제 우울인데, 또 그 밑에 다른 게 있겠죠. 우울인데 점액이다. 그러면 막 이런 사람들은요, 막 천재들인 거예요. 막 타고난 전문가들이 우울 점액이래요. 그리고 우울인데 그럼 담즙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 담즙이 먼저 왔을 때는 굉장히 막 리더십으로서 이렇게 카리스마를 먼저 내뿜는다면은, 우울인데 담즙인 사람들은 준비성을 더 철저하게 하는, 우울의 기질이 좀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울인데 다열인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이래요. 우울인데 다열인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점액의 기질도 있죠. 이건 사실 점액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조신하고 좀 굉장히 그냥 사람 좋아하고 좀 우유부단하지만 굉장히 스무스한 사람들이에요. 특징을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점액인데 우울이다. 내성적이지만 성실한 후원자래요. 그리고 점액인데 다열인 사람들은 뭐 인생에 굴곡이 없는 관계가 아주 편안한 사람들. 다열이니까 어쨌든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점액인데 담즙인 경우에는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질과 부기질이 만났을 때, 또 사실 이런 경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주기질이 있고요. 부기질 두 개가 똑같아요. 4개의 성향 중에서 제일 높은 거 하나가 있고 그 바로 두 번째 높은 게 두 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두 개가 조금 이제 바깥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기질 공부를 할 때 뭐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도형 검사든 뭐든지 간에 이 기질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이래서 나랑 조금 다른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기질이고 내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바라보는 시야로, 나를 좀 더 바라보는 도구로 이런 기질들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내일은 각 기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예화를 들면서 각 기질의 사람들에 따라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화들도 나누고, 또 부부관계라던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